메갈로돈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사나운 괴물 중 하나였어요. 강력한 턱, 날카로운 이빨, 거대한 크기. 하지만 어떤 소리를 냈는지는 아시나요? 진동 소리로 수중 세계에 침투하면서 얼마나 크게 으르렁거렸을지 상상해보세요. 이 소리와 비슷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메갈로돈은 목소리가 없었어요. 상어였고 상어는 소리를 내는 기관이 없어요. 소리 없는 위험이었죠. 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맞아요. 그걸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따라와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물속에서 주먹을 움켜쥐고 손을 들어 빠르게 아래로 내리고 있어요. 이제 주먹 대신 큰 잠수함이 있고 선체의 매끄러운 표면을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메갈로돈의 소리였어요. 괴물이 수면으로 헤엄쳐 나와 턱을 벌리고 있을 때 마치 폭포 같은 소리가 났어요. 거대한 상어는 빠른 속도로 헤엄쳤어요. 물이 입과 아가미를 통과할 때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들렸죠. 빠르고 강한 강이요. 메갈로돈은 목소리는 없었고 흐르는 물에 무서운 소리만 냈죠. 다른 고대 물고기들은 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거의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고래, 돌고래, 그리고 그들의 먼 조상들은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물고기는 인간 귀에는 들리지 않는 주파수로 의사소통을 해요. 아직도 이 능력을 갖고 있죠. 하지만 대부분 바다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꽤 조용한 곳이에요. 그래서 고대 땅으로 가서 그곳의 소리가 어땠는지 확인해 봅시다. 현대 기술 덕분에 과학자들은 많은 고대 동물들의 소리를 분석할 수 있었어요. CT 스캔을 사용해 몇몇 공룡들의 두개골에 작은 열린 주머니가 있는 복잡한 시스템이 있었던 걸 알게 됐어요. 이 공룡들은 다양한 소리를 재생하고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이 구불구불한 두개골 미로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7,900에서 1억 4,500만 년 전에 살았던 고대 새인 베가비스는 오리나 거위 같은 농장의 새들과 비슷한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이 고대 생명체는 아마도 더 무서운 방법으로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2016년 남극에서 발견한 울대 화석 덕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발성기관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베가비스가 울대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나오는 두 번의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는 걸 도와주었어요. 오리와 거위가 비명을 지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볼륨을 여러 번 높여봐요. 아마도 이들의 먼 조상들이 그런 소리를 냈을 거예요. 익룡과 같이 다른 날아다니는 파충류들은 울대가 없었기 때문에 베가비스처럼 소리 지를 수 없었어요. 이 날개 달린 괴물들은 으르렁거리고 쉬거리고 뿌리를 딱딱거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들의 가장 효과적인 소리였죠. 키 큰 농구 선수 아무나 생각해보세요. 익룡의 두개골은 그들의 키보다 약간 더 길었어요. 공룡이 강력한 부리를 딱딱거릴 때 어떤 소리를 냈을지 상상해보세요. 그 딱딱거리는 소리는 귀를 멀게 하고 근처에 있는 다른 고대 생물들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영화 덕분에 여러분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 거예요. 수천 개의 다른 것들 중에서 여러분은 전기톱, 진공청소기, 그리고 경적과 비슷한 이 긴 포효를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포효는 이 괴물이 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소리와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현대 기술과 잘 보존된 유골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 고대 동물들의 목소리를 모방해서 만들 수 있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한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업로드하고 위협적인 굉음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상상해보세요. 재생을 누르는데 삐삐거리는 소리가 나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소리는 포유류가 아닌 새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삐삐거리는 건 아니었어요. 소리 지르기 위해 입이 아니라 콧구멍을 사용했죠. 웅웅거리는 소리는 가슴에서 들려왔고 낮은 저음의 사이렌 소리와 비슷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들렸을지도 몰라요. 교향악단의 모든 트럼펫 소리보다 소리가 더 컸어요. 그리고 그걸 코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입을 통해 으르렁거릴 수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또 여러분은 영화에서 목이 긴 공룡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들의 울음소리는 코끼리와 비슷하죠. 색소폰과 자동차 경적 소리 중간 정도예요. 하지만 사실 이 키 큰 생물들은 속삭였어요.
거의 모든 포유류는 후두 신경 덕분에 소리를 내요. 이 신경은 목을 따라 내려가서 흉부의 혈관을 돌아 후두부로 돌아와요. 간단히 말해서 뇌가 신호를 주면 소리가 입에서 나오기 전에 몸을 따라 2배 거리를 지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이 긴 공룡을 생각해보세요. 5층 건물 높이였죠. 하지만 음성 신호는 10층 거리에 도달해야 했어요. 이 긴 여행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리고 이게 공룡의 포효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공룡들은 소리를 내고 싶을 때 그냥 쉬익 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이건 아마도 거대한 독사와 소리가 비슷했을 거예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얻은 가장 상세한 소리는 파라사우롤로푸스의 것이에요. 머리 뒤에 있는 이 긴 벼 때문에 여러분은 이 초식 공룡을 알 거예요. 우린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공룡이 적과 싸우기 위해 그걸 사용하는 걸 봤죠? 어떤 과학자들은 나무에서 과일이나 잎을 떨어뜨리기 위해 벼슬 사용했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공룡이 후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걸 사용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자기 방어 기술과 싸움 외에도 다양한 음조로 크고 무서운 소리를 내기 위해 벼슬 사용했던 거였어요. 이것의 단단한 조직 구조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걸 환상적으로 정확하게 재현했어요. 목소리를 가진 거의 모든 생명체는 소리를 내기 위해 부드러운 기관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 연조직들은 빠르게 분해돼요. 파라사우룰로푸스는 단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두개골을 발견했을 때 콧구멍에서 볕까지 이어졌다가 콧구멍으로 돌아가는 관을 발견했어요. 구부러진 관악기인 크럼혼 같았죠. 이걸로 공룡이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 머리 뒤에 있는 벼슬 사용했다는 게 증명되었어요. 벼은 친척들이 숲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 트럼펫 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줬죠. 저음과 고음으로 콧노래를 불렀어요. 색소폰과 트럼펫 소리를 거위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저주파로 섞은 후 음량을 여러 번 높여요. 그게 바로 파라사우롤로푸스의 소리예요. 4학년 때 우리 학교 밴드도 그런 소리였죠. 사담이에요. 인터넷에서 이 공룡의 다양한 음조와 음색을 들을 수 있어요. 복잡한 사회적 연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톤의 소리를 사용했어요.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를 알아보고 위험을 경고하거나 반대로 우호적인 의사를 나타낼 수 있었죠. 우린 고대 파충류들이 어떤 소리를 냈는지 알아봤어요. 하지만 고대 곤충들은 어땠을까요? 물론 성대는 없었어요. 대신 신체 부위 마찰을 사용했죠. 현대의 귀뚜라미가 날개로 귀뚤거리는 걸 보세요. 한쪽 날개에 아주 작은 톱날 같은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조정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간단한 플라스틱 빗을 들고 손가락 끝으로 그 빗살을 문질러 보세요. 귀뚜라미도 같은 원리로 소리를 내요. 날개는 진동에 일련의 음파를 공중으로 방출하죠. 하지만 고대 관목 귀뚜라미의 귀뚤거리는 소리는 훨씬 더 시끄러웠기 때문에 현대의 곤충들과는 아주 달랐어요. 귀뚤거리는 소리가 마치 호루라기 같았어요. 또 고주파 덕분에 폐쇄 무선 채널을 통해 비밀리에 의사소통할 수 있었죠. 여러분이 이걸 들었다면 잠들기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현대의 귀뚜라미는 소리의 고주파수를 늘려서 그렇게 시끄럽지는 않아요. 높은 음파는 멀리 퍼지지 않기 때문에 박쥐가 곤충의 소리를 들을 위험을 줄여줘요. 그때의 정글 소리가 어땠을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귀뚜라미의 큰 울음소리가 귀를 아프게 해요. 그런 뒤에 브라키스사우루스의 쉬익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익룡의 딱딱거리는 소리가 천둥치듯 하늘을 흔들어요. 그러다가 정글 어디선가 다양한 톤의 트럼펫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파라사우롤로푸스가 서로 소통하는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큰 티라노사우루스의 사이렌 소리에 겁을 먹죠. 정말 시끄럽네요. 이런 상황에선 아마 평안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다행히도 인간은 수백만 년 후에 나타났어요. 그나저나 과학자들은 우리의 먼 조상들이 어떤 소리를 냈는지 알아내고 이해했어요. 그들은 네안데르탈인의 뼈에 있는 입, 코, 목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주의 깊게 조사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와 비슷했지만 성인 네안데르탈인의 발성 범위는 2-3살 정도였어요. 자음 없이 웅얼거리는 듯 했죠. 두개골의 연구는 네안데르탈인의 소리를 정확하게 재현할 수는 없었지만 2007년 과학자들은 그들의 뼈에서 DNA 샘플을 추출했어요. 그들은 인간의 말에 대응하는 유전자 변형을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들이
우리 가게 노인 호모 사피엔스와 싸웠다고 믿고 있어요. 싸움의 결과로 그 종이 멸종되었죠. 하지만 발견된 유전자는 그들이 서로 다른 연결고리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마도 네안데르탈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심지어 몇몇 단어들을 발음할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